안녕하세요. 러닝 찬스도입니다. 오늘은 문성훈 트레이너님과 함께 부상 3종 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 러닝크루 JRC의 문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이 좀 많이 길고 지루했죠. 그래서 오늘은 압축해서 좀 짧게 임팩트 있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상을 러닝을 하다 보면 부상을 얻게 되는데 그중 몇 가지 뽑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왜 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준비했던 것들은 지금 장경인대염을 하고요, 슬기건염, 그 다음에 거울발건염, 조직절근염까지 4가지 정도고요. 우선 장경인대염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러닝에서 장경인대염은 어떤 걸까요? 러닝에서 장경인대염, 일단 장경인대라는 것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장경인대는 여기 골반대 옆부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무릎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정강이 뼈까지 딱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대퇴골에 있는 외측에 있는 이제 조금 튀어나온 불기가 있어요. 그 무릎을 구부릴 때, 러닝할 때 무릎을 좀 구부리잖아요. 걔네 이제 무릎을 구부릴 때 얘가 마찰이 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장경인대염을 앓게 되시면 계단을 올라가는 건 가능한데 내려오실 때 거꾸로 내려오시거든요. 아파가지고 보통 내려갈 때 굴곡되다 보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통증이 나타날까요? 왜 이런 통증이 나타날까? 이게 일단은 계속 마찰이 돼서 염증이 생겼으니까 통증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고요. 무릎에 대한 외측 안정자 역할을 해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한 다리로 서 있는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 좀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상 저도 뭐 부상을 다 겪어봤지만 장경인대염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일단 쉬면 괜찮다. 왜냐면 쉬다 보면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전 통증이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달리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어가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럼 달리기에 적합한 근육들이 발달되기 전에 이런 장경인대 쪽에 너무 많은 부하가 생기고, 이 장경인대가 너무 많이 잡아주다 보니까 근력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근력으로 잡아주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근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경인대 쪽에 부담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통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장경인대를 좀 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덜 쓴다기보다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달리기를 통한 근력들이 좀 많이 발달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10년 정도는 단락돼 있잖아요. 운동이 단락돼 있잖아요. 단락돼 있는데 마음은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안 쉬고 뛰다 보면 부담이 되고, 근력이 충분히 발달되기 전에 상처 이렇게 근력이 발달되기 전에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장경인대염이 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장경인대를 다시 한번 말하면은 이제 어디서 붙어서 어디서 있는지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짧아지는 원인, 얘가 짧아져서 여기에 외측에 있는 돌기와 부딪혀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이제 외측 안정자라는 얘기도 했고요. 위쪽에 보면은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는 앞으로, 그 다음에 뒤로는 대둔근의 상부섬유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요즘 성인들 보면은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무릎을 구부려주는 대퇴근막 장근은 좀 긴장이 돼 있고, 엉덩이 근육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억제되어 있는, 기능을 잘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에선 기능을 잘 못하고 앞에서는 기능을 과하게 하고, 엉덩이가 기능을 못하면 이제 밑에서도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마찬가지로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뛰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일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뛰어보자 했는데, 이런 우리가 서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근력이나 대퇴근막 장막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통증이 오는 게 아닌가, 부상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까 초반에 말했던 이 녀석은 이제 외측에 대한 안정자입니다.
그래서 내측 안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내측 광근이라는 근육을 이제 와이드 스쿼트나 이제 한 다리 운동 등을 통해서 이제 강화를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엉덩이 근육들을 많이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이제 중둔근이라고 엉덩이를 벌려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걔를 좀 운동을 많이 시켜줘서 이 외측에 있는 돌기와 장경인대의 거리를 조금 늘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다리 운동이잖아요. 사실상 달리기는. 그러다 보니까 한 다리 훈련 자체를 많이 하는 게 사실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엉덩이가 약해지면 무릎 통증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외측이 이미 과하게 사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측을 같이 강화하면 공간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엉덩이나 이제 앞쪽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들을 좀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충분히 텐션이 떨어져 있을 때 내측 관근을 강화해서 적절한 이제 근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한 다리로 운동을 할 때 내측 관근은 무릎이 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제 잘 버틸 수 있도록 충격을 계속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약하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반 각도가 크니까 골반하고 대퇴골 각도가 크니까 조금 더 많이 약하신 경우도 있고 남성분들은 뭐 사실상 쓸 일 많이 없으니까 약하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헬스장 가셔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스쿼트 그런 운동들을 좀 병행을 하셔서 강화를 해주시면 충분히 더 빠른 이제 그냥 일반적인 쉬어라 보다는 조금 더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보강을 권해드리냐면 저는 런지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런지는 한쪽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안쪽도 강화되고 엉덩이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달리기를 그냥 시작하시는 것보다 달리기 전에 부족한 것들 그다음에 발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부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저도 장경인대염을 겪었고 혹시 겪으셨나요? 네, 저도 겪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 의례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이거를 자연스럽게 1, 2주 만에 잘 극복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제 아시는 분은 이것 때문에 몇 달째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시면 따로 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안 아프시죠? 저는 제가 방금 말한 순서 그대로 엉덩이 근육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억제돼 있던 엉덩이 풀고요. 앞쪽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 풀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다리 운동 와이드 스쿼트 하면서 이제 내측 관근 강화해놓고 나서는 그 뒤로는 통증, 장경인대염 그런 거는 일단은 저는 그 뒤로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찾은 거고요. 이렇게 알아보신다면 분명히 장경인대염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분명히 잘 풀어주시고 잘 강화해주시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장경인대염으로 고생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를 그냥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꼭 그러실 거보다는 장경인대염이 이쪽이 아프시다면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런지를 추천해요. 런지가 엉덩이부터 안쪽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중심을 잡는 균형 근육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달리기 보강에서 빠지지 않을 게 있다면 런지 저는 꼭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특별히 딱 하나 하신다면? 저는 와이드 스쿼트를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왜 좀 많이들 스쿼트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엉덩이부터 허벅지 전체적으로 다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측을 조금 더 많이 강화할 수 있게 이제 와이드로 해서 잡아놓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쉬면 좋아진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장경인대가 한번 다치면 오래 간다라는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참 도와드리고 싶지만 아픈데 운동을 해?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면 재발하지 않을 텐데 항상 우리는 이런 대중요법 아프면 파스 뿌리고 잠깐 넘어가는 거예요. 쉰다는 거는 잠깐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장경인대가 아프다면 근본적으로 왜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만큼 운동을
안 해왔는지, 부족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지에서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장경인대 때문에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제 쉬고 나서 다시 뛰려고 그러면 또 같은 부상이 생겨요. 이게 보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전하고 달라진 게 없으니까 같은 부상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부상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뭐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트레이너를 찾아서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러닝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장경인대염은 그렇게 착지하고 그렇게 큰 상당한 게 있다 생각하지 않고요. 대부분 처음 뛰시는 분들은 한 번쯤 대부분 다 여기가 아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착지랑 무관하게 얘는 전문 선수가 아니라면 한 번은 겪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겪게 되는 거를 좀 슬기롭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착지랑 관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착지랑 관련이 어차피 한 다리로 서면서 외측에 대한 안정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외측에 대해 강한 사용량이 많아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고 밑에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그런 통증들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착지랑 관련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착지 쪽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착지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연습하는 과정이죠. 어떻게 처음부터 착지가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뭐 달리기 한 지가 좀 꽤 됐는데 하다 보면 컴팩트해지고 하다 보면 안정성을 갖추고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는데 처음부터 완벽해지려고 정말 부상 없이 뛴다? 저는 그런 생각보다도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게 있는데 다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왜 안 좋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찾아서 하는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장경인대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또 다음 문서 넘어가 될까요? 예. 네. 이제 세계 건염 무릎 통증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제가 운동 시작하고 나서 이제 초반에 제일 처음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갔을 때예요.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갔을 때.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갔을 때 굉장히 천천히 느린 속도로 많이 뛴 것도 아니고 5km 뛰었는데 그 뒤로부터 아파가지고 정말 답이 없었던 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때는. 그 원인은 그러면 체중이라든가 부하 이쪽? 체중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제 논문들 찾아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측 관근의 그 약화, 그다음에 내측 안정자의 약화들이 좀 있어서 무릎이 안으로 돈다, 소위 안으로 돈다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대들이 늘어나면서 원래 직진으로 있었던 인대들이 사선으로 틀어지면서 늘어나면서 불안정성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도 안 뛰던 사람이 뛰다 보니까 이제 대퇴근들 쪽에서 이제 문제가 너무 과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위쪽으로 텐션이 강해져서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이트에서 생긴 근력하고 달리기에서 필요한 근력이 좀 다르다는.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지금 현재 헬스장에서 통용되는 운동들은 대부분 이제 허벅지 앞쪽에 많이들 집중돼 있고 뒤쪽은 아무래도 좀 몇 가지 많지 않은 그런 운동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에 쪽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좌식 생활이 많아지면서 앞에 쪽은 자연스럽게 다들 짧으세요. 보통 근길이 평가해보면 다 짧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계 건염을 겪은 게 트레일 러닝하면서 다운힐 시원하게 내려갈 때 아무래도 무릎 쪽에 부담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일 러닝화 자체가 좀 딱딱해요. 왜냐면 이 돌들이 뾰족하고 강하기 때문에 쿠션이 없는 거 하면 정말 소리를 지를 정도로 발바닥이 아팠기 때문에 발바닥이 좀 많이 딱딱한 신발을 신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 쪽에 많은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65km를 뛰는데 북한주력이 45km 지나니까 좀 약간 통증이 오더라고요. 또 추위도 약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1월 1일 날 좀 많이 추웠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날은 통증이 있었고 그리고 잘 쉬어주니까 개인적으로 좀 괜찮아졌는데 저는 이런 뭐 장경인대염도 그렇고 세계건염도 그렇고 과사용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슬개건염 생기셨을 때 내리막이셨잖아요. 네.
내려막에서는 발목이 밑으로 이제 꺾여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발목하고 무릎을 동시에 잘 사용해줘야 되는데 발목을 또 이제 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무릎에 통증을 좀 겪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잘못된 자세에서 과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완벽한 자세일지라도 이제 원래대로 자세를 계속 이제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통증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어찌 됐든 한 방향으로 이제 굴러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사용하는 근육이 있고 덜 쓰이는 근육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하게 사용되는 근육과 덜 사용하는 근육에 대한 불균형이 생기면 구조물들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거고 위치에 대한 변화를 일으킬 거고 그러면서 통증이 아무래도 발생할 여지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 또 첨언을 하자면 제가 그 전에 이게 통증이 오기 전에 이 대퇴직근이 털렸어요. 말 그대로 뭐냐면 어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털린 거예요. 이렇게 털리면서 얘네들이 제기를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잡아줘야 되는데 심하게 털렸거든요. 왜냐면 어필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계단을 끊임없이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속칭 말로 하면 털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근육이 털렸다. 뭐 헬스할 때도 털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털리다 보니까 아마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준비 없이 65kg를 제가 뛸 몸이 아닌데 그 겨울에 지금 3년째 참가하고 있거든요. 17년도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무리가 안 되었었고요. 18년도에도 그랬고 19년도에는 좀 많은 사람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좀 페이스가 약간 늘었고 그리고 좀 주말 휴식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알잖아. 달리기 운동은 한 번에 쭉 하고 말아야 되는데 쉬었다 하다 보면 더 힘들죠. 더 힘들기 때문에 솔직히 털렸습니다. 제가 털린 상태에서 내리막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많이 부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는 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과도하게 움직이다 보면 결국엔 어딘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제일 약한 부위 아닌가 이쪽이요? 어떻게 봤을 때는? 어디 말씀하셨죠? 슬개건 이쪽 밑에 하부가? 잡아줄 수 있는 근육들이 없으니까 근처에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 없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제일 약한 부위죠. 약할 수 있죠 얘도.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는 건 제일 약한 부분이 먼저 아프고 나서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통증이 있다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위에 부분이 제대로 못 잡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했다. 대부분 이제 초보너분들께서 많은 거리를 뛰시고 많이 뛰시면 결국엔 피로도 때문에 이쪽 약한 부위에 부하가 많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희가 밀고 있는 핫뛰, 하쉬 있죠. 하루 뛰었으면 하루 쉬자. 하루 뛰면 하루는 쉬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거리를 뛰시게 된다면 이틀은 쉬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km면 뭐 근력 주력 되시는 분들은 하루 뛰시고 뭐 다음날 뛰셔도 상관없지만 안 되시는 분 하루 뛰시면 다음날 쉬어주시고 충분히 근육들이 회복을 해서 안정감을 갖춰서 얘가 부담이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뭐 대회를 풀코스를 뛰었다 하면 전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푹 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안 그러시는 분 중에 풀코스 뛰고 몸 괜찮다고 다음날 산 타고 나서 바로 무릎 아프고 장기근대 아프신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많이 뛰시면 좀 푹 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건 한번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죠. 무릎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많이 통증을 겪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운동을 좀 제대로 한다. 이제 나 막 일주일에 4번, 5번 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걸리는 게 족저근만염이거든요. 저도 족저근만염 때문에 아침마다 발을 못 디뎠어요. 아파가지고. 그리고 몇 번 통증을 참고 다니다 보면 아침 생활은 되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괜찮아졌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아프고 이게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몸이 위로 올라와서 내측 인대까지 거울발 건염이라고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통증이 오고 더 심한 경우 제가 허리까지 올라오거든요. 허리 통증까지.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족저근막염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족저근막염은 이제 보통 발 같은 경우가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구조물들로 되어 있고 밑에는 한 3개의 층 이상으로 이제 많은 인대들 이제 근막들로 인대들로 또 이제 겹쳐져 있는데 이 층들이 불필요하게 이제 늘어나면서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앞쪽이나 중간, 뒤쪽 보통 뒤쪽에서 제일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뒤쪽에 있는 이제 비복근 있잖아요. 종아리 뒤쪽에 있는 비복근들이 과하게 사용이 되면은 발바닥에서 이제 텐션이 따라와서 그럴 경우가 좀 많이 생겨서 저 같은 경우는 발바닥 쪽에 있는 근육들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종아리부터 근육을 잘 풀어줘야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의 텐션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만님이 잠깐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쿠션 없는 신발을 신고 매일 하프를 뛰었어요. 레이싱을 신고 하프를 뛰니까 발바닥에 피로도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는 비복근은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비복근을 많이 쓰는 러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컴팩트하게 뛰다 보니까 근력 사용은 많이 없는데 대신에 피로도는 많이 있죠. 왜냐면 발바닥 자체가 충격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게 이거는 좀 논외인데요. 저는 달리기 경력이 좀 주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영양소까지 이제 넘어왔거든요. 영양학 쪽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는 피로가 쌓이면서 회복을 하면 분명히 영양소가 필요하고 근막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데 그동안 제가 섭취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능의학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난 다음부터 이 근육의 이완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뭐 불편한 점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족저근막염까지 가게 되는 원인의 기본적인 건 과사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과사용이죠. 비복근이 과사용이 되든 발바닥에 충격을 너무 많이 주든 그런 과사용들 때문에 결국에는 염증이 생기고 안 쉬어서 하루 뛰었으면 하루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안 쉬어서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사실 통증이라는 게 경고잖아요. 우리 몸에서 좀 그만하라고 하는 경고. 근데 그걸 안 듣고 약 먹고 뛰고 파스 뿌리고 뛰고 이렇게 되니까 더 아파지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많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내일 당장 풀코스를 뛰어야 돼. 근데 그랬을 때는 진통제 먹고 뛰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그 대회는 준비한 대회니까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대회를 위해서 아픈데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고 한다는 거는 저도 경험해봤는데 제 간만 상하고 몸만 상하더라고요. 회복 능력도 더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족저근막염 자체가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좀 개선하고 보완하려면 우리는 좀 더 많이 쉬어주고,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카프레이즈 이런 비복근 쪽에서 좀 많이 좀 잘 풀어주고 잘 강화시키는 운동들. 족저근막염이 이제 있으면은 종아리라고 하면 이제 뭐 강화를 해주는 게 좋겠고, 일단 어느 정도 통증이 빠진 상태면 강화를 해주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발바닥에 테이핑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라크로스 볼이나 골프공 같은 경우로 골프공을 냉장고에 얼려놔요. 그래놓고 시원해지면은 이제 그때 발바닥 문질러주면은 조금 더 이제 아이싱과 마사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아이싱과 있어요. 마사지. 예,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좀 괜찮고요. 너무 뭐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거는 어찌됐든 늘어나서 생기는 거니까 이게 결국에 나중에 되면은 스퍼라고 하면서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때 되면 정말 답이 없어지니까 수술까지 해야 된다. 예, 그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차라리 그 전에 빨리빨리 관리를 해서 통증을 줄이시는 게 제일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심한 평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함을 인정했어요. 그 전까지는 난 테이핑 하지 않겠어, 내 몸으로 뛰겠어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내려놨습니다. 나는 나이도 있고 내가 선수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는 좀 도움을 받자. 테이핑이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는 테이핑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테이핑을 해서, 물론 민감한 부위는 이게 좀
제가 이쪽에 좀 허벅지 쪽에 붙였더니 염증이 일어났어요. 염증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두드러기가 일어나서 진물이 났는데 이런 민감한 쪽 말고 밑에 쪽은 괜찮으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장거리 뛸 때는 테이핑을 한 줄 쫙 붙이고 아크레스까지 붙이고 나니까 기존의 하프를 뛰고 나서 피로감이 좀 사라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럼요. 왜 나는 똥꼬집을 물었을까. 이거는 근데 대부분의 마스터 러너분들은 고집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풀코스 뛰는데 파워젤 안 먹고 뛴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내 물만 마시고 뛰겠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조금은 달리 생각하는 게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어딘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제대로 훈련하고 하신 분들이면 분명히 그런 훈련이 돼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너무 하드하게 아무것도 도움 안 받고 하는 거는 좀 너무 힘들지 않나. 테이핑은 사실상 저희 같은 일반인 내지는 뭐 저는 트레이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선수는 아니니까 일반인에게 있어서 보험 같은 존재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더 아프지 않기 위해 더 잘 뛰려고 보다는 혹시나 미연에 방지하는 거, 혹시나 생길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미리 다 해놓고 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갈 때는 꼭 테이핑 하자주의. 왜냐면 산은 특수한 경우거든요. 뭐 10시간 뛸 경우도 있고 5시간 뛸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은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테이핑이 그 피로도에 대해서 조금 보험같이 정말 산에서는 구를 수도 있거든요. 다리가 털리면 진짜 발목이 꺾이면서 구를 수 있는 저도 몇 번 거제짐에 갔다 와서 거제도 트레일러 갔다 와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기 때문에 뭐 죽을 고비라면 뭐 좀 생각이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바위에 바로 넘어져서 눈으로 갔으면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 그 다음에 풀코스라는 안 해보신 분들이 풀코스라는 힘든 상황을 하신다면 저는 테이핑을 지금은 권해드립니다. 전에는 똥꼬집으로 뭔 테이핑이야 그냥 뛰면 되지 했는데 지금은 약함을 인정하고 테이핑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사람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때 테이핑을 하면 근육이 약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테이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다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다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대회 때도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어떻게 바람 불지 누가 옆에서 칠지 모르는 건 상황이기 때문에 대회 때도 테이핑을 미리 다 해놓으셔서 애초에 좀 부상을 방지하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신경 안 쓰고 통증이나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좀 더 집중된 러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팔이 좀 자연스럽고 많이 연습을 해서 안정적이었는데 근력 있으신 남자분들이라든가 근력 없는 여자분들은 뛰고 나면 어깨가 아프다. 그리고 너무 경직돼 있고 나중에 여기가 아파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깨 테이핑을 해서 편안하게 팔치기 하는 경우가 있고 팔치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어깨 테이핑을 해서 팔 근력을 모자란 걸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느끼기에는 초보 러너시라면 풀코스 뛰실 때 하프 정도까지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어깨 테이핑 하프도 무리 있어요. 무리 있을 수 있으니까 어깨 테이핑이 저는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깨 테이핑을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근력 있으신 분들은 어깨 테이핑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뭐 어깨뿐만 아니라 어디든 코어가 약하시면 복부에 붙이실 수도 있는 거고 허리가 약하시면 허리에 붙이실 수도 있는 거고 어디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보강을 해놓고 연습을 하시고 대회를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물론은 자기 스스로 강화시켜서 만드는 건 좋지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일반 사람이 그렇게 진짜 근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뭘 만들기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테이핑으로 조금 하시는 것도 저는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최근에 하도 이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테이핑도 나쁜 건 아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만큼 도움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대회, 목표를 했던 대회에서 테이핑을 통해서 그러니까 테이핑으로
기록이 향상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대신에 내 기록을 끝까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보호 장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국제 마라톤에서는 꼭 발바닥 테이핑하고, 그리고 발바닥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산에 가게 되면 저는 이제 무릎 쪽 장경인대까지 할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로는 뭐 허리도 붙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발바닥만 저는 잡아주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근데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테이핑도 하고 어깨 테이핑까지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크루에서 이제 러닝 이제 대회를 나갈 때 테이핑을 제가 따로 챙겨가서 이제 같이 뛰는 크루원들에게 붙여줘요. 필요하신 분들, 어떻게 통증 부위가 있으시거나 확인이 되면. 근데 확실히 좀 덜 아프시다라는 분들도 있고 좀 괜찮하게 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테이핑이 참 좋은 거구나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잘라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죠. 여기 유튜브 보시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어디 무릎 통증 테이핑만 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거부감 없이. 근데 이건 있더라고요. 너무 안 좋은 테이핑 쓰시면 이 몸에 좀 불편함, 두드러기도 날 수 있고 뗄 때도 너무 아프기도 하니까 약간 좀 퀄리티 있는 테이핑. 뭐 혹시 테이핑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테이핑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따로 어디서 스폰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서 어디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일본에 있는 테이핑, 니토덴코라는 테이핑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락 테이프나 아니면 이제 KT 테이프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가격이 확실히 좀 있는데 사구자 테이핑들하고는 다른 좀 이제 짱짱함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붙이고 뗐을 때 피부에 대한 트러블도 좀 적고 방수에 대한 능력도 좀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이핑에 대해서 요 근래에는 좀 다른. 근데 무조건 테이핑을 신봉하는 건 안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쪽을 강화시키면서 대회를 위해서 좀 부가적으로 보험처럼 하는 거지. 난 테이핑만 있으니까 테이핑이 만능이니까 따로 안 해도 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요. 저도 그러니까, 강화운동 하면서 대회 때 그쵸.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신봉하는 거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테이핑 말씀드렸다고 근력 없어도 테이핑 잡아주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근력을 갖추면서 우리는 아직 달리기 주력이 많이 되지 않으셨다면 조금 테이핑을 보완해 가시면서, 어차피 달리는 연수가 늘어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력은 강화되거든요. 그러면 테이핑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발바닥, 장경인데 한 줄 정도, 가볍게 무릎 한 줄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엔 많이 붙였다가 점점 줄여가면서 하시는 것도 다리 성장에 맞춰서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했던 장경인대나 뭐 이제 슬기형 근염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했던 내측관근 같은 경우로 이제 테이핑을 해서 근육을 좀 보강을 해주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 거죠. 좀 뭐 너무 달리고 싶은데 아파서 못 뛰니까 내측관근이나 뭐 이제 좀 슬개하건 같은 경우를 좀 보조를 해주고 뭐 조금 그렇게라도 뛰거나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력에 대한 보조 역할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런지랑 스쿼트를 저는 하시는 분한테 권해드리고 있는 게, 테이핑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테이핑. 테이핑을 하시면서 같이 보완하시면 그럼 더 좋죠. 분명히 어느 순간은 자기 몸도 테이핑 가볍게 뛸 때 뭐 10km 정도 뛸 때는 테이핑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10kg가 가볍다는 생각은 너무 이제 찬스티오님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5kg 뛰고 나서 무릎이 나갔어요. 5kg 뛰고 나서.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지금이야 괜찮은데 일단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냐면 처음부터 10kg를 너무 편안하게 힘드니까 점차적으로 분명히 어느 순간 되면 10kg가 편안한 날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고 그 전까지는 보완되는 요소들, 뭐 보강이라던가 아니면 테이핑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신다면 무리 없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데, 우린 대부분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좀 마음을 열어두고 네,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보험들을 들어놓으시면 뭐 테이핑이라든지 보호대라든지 그런 약간의 보험들, 좋은 운동화, 이런 이제 약간의 투자 이런 것들과 함께 하시면 부상 없이 굉장히 즐거운 러닝들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말했던 통증들의 보강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훨씬 길게
즐겁게 오래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저근만염의 통증이 있던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이싱화만 신고 뛰었어요. 저는 내 러닝에 쿠션은 없다. 그런 똥고집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정도의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몸 믿고 난 파우더를 안 먹는다라는 것처럼, 아니면 내 몸을 믿고 나는 맨발로 뛰거나 레이싱만 신겠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처음 뛰시는 분들이 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뛰는데 뭐 나이키 4%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신다든가, 아니면 뭐 아식스의 타사 재팬, 뭐 솔티 매직 이런 레이싱화만 신는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 발에 피로도가 많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논의되고, 처음일 때는 조금 좀 편안하고 쿠션감 있는 신발로 어느 정도 내가 내 몸이 달리는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가 닿을 때까지. 근데 지금은 저는 보스턴 신고 장거리 뛰고, 그다음에 아디오스 신고 뭐 매일 조깅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대회 때는 타코미스는 신고 있는데 지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누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줬다면,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을 해줬어도 잘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달리기는 정말 겪어보고 아파봐야 돼. 겪어보고 아파보면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이퍼플라이 4% 그거 뭐 좋다고 해서 그거만 신는 사람 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주변에도 베이퍼플라이 4%가 5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 전 아직 2개밖에 없어서. 5개를 그래서 그거를 꼭 신고 풀코스를 뛰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봤을 때 4% 신으면 35km 지점에서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베이퍼플라이 4%의 단점은 쿠션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발목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으신 분들은 종아리나 무릎에 굉장한 데미지를 가져올 여지가 있어서, 그렇죠. 그거 좀 그런 분들은 안정화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 너무 신봉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올해죠, 풀코스를 페가수스 터보 신고 뛰려고 하거든요. 베이퍼플라이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페가스 터보 약간 발 뜨거워진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호인가요? 페가스 3호? 그게 좀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터보 신고 뛰었을 때는 뭐 발이 뜨겁거나 한 것도 없었고, 제가 일단 신발을 사면 깔창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신발은 남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잘 맞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정말 좋은 신발도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킵초기가 신었다고 해서 최고의 신발이라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베이퍼플라이 4%가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 않다는 게 뭐 오늘 얘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족저근막염에서 이제 거울발 건염까지 왔어요. 작년 여름에. 그래서 아파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신음을 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뛰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거울발 건염은 장경인대염하고 좀 달라요. 무릎 슬개건염하고 좀 다르게 진짜 고통스럽다고 할까요? 혹시 경험해 보시나요? 네, 저도 통증이 같이 왔었죠. 고유발 간염이 같이 왔어가지고 저도 여기다 뭐 침 맞고 뭐 주사 맞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제가 그때 뛸 때 발을 약간 모으면서 뛰었어요. 그쵸. 예, 발을 모으면서 뛰면서 내전근 사용량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제가 엉덩이 근육을 잘 못 쓸 때라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 사용량도 굉장히 많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거의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폭을 살짝 넓혔더니 조금 줄어들었고, 통증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마사지들도 하고, 그다음에 주사도 나름대로 맞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꾸준히 해줬더니 어느 정도는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엉덩이 근육도 계속 강화해주고 하니까 좀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데, 뭐냐면 저도 완벽한 러닝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대부분 보시는 게 킵초게 러닝이잖아요. 완벽한 러닝은 킵초게입니다. 킵초게는 11자로 뛰거든요. 11자가 아니고. 그러면 안쪽에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따라 하니까 아마 그때쯤 그쪽에 안쪽에 염증이 생기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렸어요. 지금은 내가 편안하게 잘 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편안하게 빠르게 잘 뛸까. 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달편 빠자리라고, 달리기 편하게 빠르게 잘 뛰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걸배건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좀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는 염증이 생겼으니까 병원 가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과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의 문제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잘 스트레칭, 평소에 스트레칭 잘 해주시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얘네가 과사용되지 않게 뛰는 것도 중요하고요. 엉덩이를 얼마나 잘 쓰냐 문제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를 안 쓰고 다리 뒤로 보내려고 하면 햄스트링만 열심히 일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뭐 저랑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부상은 과사용이 포인트네요. 그러면. 많이 쓰니까 다치죠. 많이 쓰니까. 그렇죠. 우리가 달리기가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10km 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몸에 데미지를 주고 우리 몸에 피로도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오는 게 이제 하루 뛰면 하루 쉬자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틀 연속 뛰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대부분 러너분들은 3일 연속, 4일 연속, 어떤 분들은 뭐 연휴에 100km를 뛰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크루 막 3-4개씩 돌아가면서 첨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일 뛰시는 네, 분들 매일 계시는데, 뛰려고. 근데 연휴에 매일 하프로 해서 100km, 뭐 보통 설 연휴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풀코스 준비할 때 내가 그동안 안 뛰었으니까 연휴에 벼락치기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연휴 때 매일 뛰시는 분 계신다면 조금 좀 릴렉스하게, 조금 너무 타이트한 프로그램보다도 좀 편안하게 좀 가져가면 어떨까. 왜냐면 과사용하면 분명히 몸에 무리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하는 게, 진짜 지금까지 제가 과사용해서 이런 통증들이 오지 않았나. 지금은 잘 쉬고 있거든요. 지금은 내 몸이 좀 이상 있다 싶으면 하루 쉬고, 좀 안 좋다 싶으면 뛰다가도 포기하고, 전에는 좀 안 좋다 싶어도 채우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아니네, 오늘은 좀 여기 정리하고 다음에 또 할까? 이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의욕이 넘치시는 분들은 오늘 해야 될 거 무조건 다 컴플리트 하려고 하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늘긴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돌아가는 길이 아닌가. 부상을 당하면 다시 바닥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웨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분할 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깨 운동하고, 그 다음에 가슴 운동하고, 그 다음 뭐 하체 운동하고, 뭐 등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부위 하면 며칠씩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휴식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휴식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도 많이들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뛰었으면 좀 쉬셔라. 또 매일매일 뛰는 거는 저는 이제 안 좋다는 것도 제가 알았고. 매일 뛰면, 저도 뭐 매일 뛰면 한 일주일에 6번 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남는 게, 물론 제가 타고나지 않아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타고나신 분들 같아요. 뼈가 좀 튼튼하고 근력도 좀 타고나신 분들,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제가 경험해 봤더니 좀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은 러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자리 마련하는 거고요. 이제 풀코스 뛰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한번 말씀 드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평일에는 훈련을 따로 많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주말에 한 번 정도 이제 길게 뛰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평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목표하는 페이스들로 맞춰서만 이제 계속 이제 시간만 맞춰서 계속 뛰고 있어요. 좀 환경적인 거를 핑계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 나름의 선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 이제 주말에 이제 크루 번개 열어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뛰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동아 마라톤 제대로 준비하고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만족했던 거는 그동안 제가 2014년 12월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근데 매년 1월이면 아팠어요. 15년도에도 아팠고 16년도에도 아팠고 17년도, 18년도도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아프지가 않아요. 그게 저는 정말 감사하고 이제 나도 훈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무리 없이 1월, 2월 보내고 3월에는 좀 여유 있게 한번 준비하면 어떨까. 잘 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말씀 드려도 무리해서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저처럼 4년 겪을 거를 한 번만 겪으시면 되잖아요. 어제 한 번 겪으신 거잖아요. 예. 이제 무리 안 하실 거잖아요. 안 하죠. 저는 뭐 진통제 먹어가면서 이 훈련을 했는데 결국에는 대회 앞두고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겪기보다는 평소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무리 없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진통제 먹어가면서 계속 훈련하고 뛰었는데 기록이 도저히 안 줄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하니까 매번 테이핑 한 3m씩 잘라서 붙이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사실 달리는 게 좋았지만 달리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한 어떤 계기로 한 3주 정도 쉬었더니 그 통증이 빠진 거예요. 휴식하고 이제 재활 운동 해주고 그다음에 병원 잘 다니면서 이제 했더니 통증이 다 빠진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달리기가. 저 달리기 우울증 많이 가지신 분들은 부상 때문에 못 뛰면 제 주변에서도 남들 뛰고 있는데 자기는 못 뛰면 괜히 뭔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리 마련하는 거는 안 아프게 좀 즐겁게 잘 뛰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달리기 선수 하려고 지금 운동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전주 러닝크루에서 달리기가 재밌기 때문에 지금 운영자 하시는 거지. 예, 지금 저는 운영진으로 네. 있고요. 이제 뭐 호스트로 이제 경기 계속 열고 있는. 그렇죠. 근데 운영진이 많이 아파봐요. 그러면 나가서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되게 안 좋잖아요. 앞에서 다 뛰고 있는데 나 혼자 못 뛰고 있으면 진짜 나도 뛰고 싶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네. 후회만 남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많이 아파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저는 과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물론 착지나 그 다음에 보강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회복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신 분들은 회복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네. 강조하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휴식에 대해서 생각이 없잖아요. 왜냐면 웨이트도 매일 팔 운동한다고 팔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면 근육의 회복 사이클을 맞춰서 48에서 72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져줘야 된다고 이제 시험 볼 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강하게 뛰면 72시간 정도 지나면 근육이 회복돼서 근육이 회복되면 다른 부위의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근육이 제대로 작용을 하니까. 근데 대부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근육이 회복되기 전에 무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시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좀 특히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잘 먹어야 된다. 잘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요. 안 먹으면 근육이 회복을 못 하잖아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잘 먹고 잘 쉬자.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운동은 저는 덧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뛰자 이게 덧셈이 돼버리면 잘 안 자도 잘 뛸 수 있고요. 잘 안 먹어도 잘 뛸 수 있어요. 근데 곱셈으로 생각을 바꾸다 보면 잘 안 먹으면 0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전체적으로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쉬면 0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0이 되는 거예요. 부상 때문에. 이 값들이 크지 않아도 곱하기를 한다면 분명히 값은 커질 수가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는 게 있다면 보통 우리가 뭐 릴레이 대회를 하다 보면
구멍이 한 명만 내도 만약에 한 사람이 거기 뛰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뛰게 되면. 마찬가지로 달리기도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뛰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잘 뛰려고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상 트레이닝과 제가 이게 좀 잘 맞는 게 있다면 뭐냐면 일단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야 돼요. 저는 이거는 웨이트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이론인 거잖아요. 예. 잘 안 자면 근육 성장 안 하잖아요. 보통 휴식할 때 생긴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저는 그때 자죠. 자죠. 운동 선수들은 막 하루 8시간 훈련하잖아요. 그럼 중간 낮잠을 꼭 자거든요. 낮잠을 자고 훈련 들어가서 근육이 피로가 회복된 다음에 훈련 들어가는 건데 우리 대부분은 어떤 분들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오전에 뛰고요. 오후에 또 약속에서 또 뛰시는 분들. 이런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복하기 전에 또 뛴다. 신경계 피로도나 근육의 피로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면 기분이야 좋을 수 있겠지만 몸에서는 아직 다 낫지도 않은 상처에 다시 한번 데미지를 주는 거라 그렇죠.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신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기분 좋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꼭 행복하리라는 보장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뛰는 것보다 오히려 한 번 뛸 때 길게 뛰어서 어차피 같은 키로수라면 몰아서 뛰고 푹 쉬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 안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보다도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 그거에 대해서 SNS 통해서 너 정말 대단하다. 아침에 뛰고 오후에 뛰고 점심에 또 뛰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SNS를 너무 좋게 보고 되게 대단하게 보기보다도 경험을 해보면 그게 좋지 않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만 뛰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라면 하루에 2번 뛰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낮잠도 자고 잘 먹고 또 전문 마사지사가 마사지 잘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 매일 마사지 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매일 마사지 받는 분 계실까요? 전 계실 수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뛰면 좋고요. 하루 한 번 뛰면 다음날, 그러니까 그 전날 무리가 안 됐다면 다음날 또 뛰는 건 상관없지만 3일, 4일 연속 뛰는 거는 몸이 무리가 되니까 그런 거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말씀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아프면 참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운동은 무조건 약이 되진 않습니다만 아플 땐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서 충분히 치료받고 충분히 휴식하시고 그 다음에 즐겁게 운동을 하셔야 운동이 약이 되는 거지 아픈데 참고 운동한다 그래서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달리기 생활 오래오래 즐겁게 하시려면 아프지 않게 병원 가시고 쉬시고 그 다음에 러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단은 피로 골절이 온다면 꼭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대 이런 통증은 좀 쉬거나 좀 보완하면 되는데 골절은 심각하면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피로 골절이 심각하면 깁스도 해야 되니까 저는 피로 골절만큼은 꼭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엑스레이는 피로 골절 나오나요 혹시? 거의 안 나오죠. 보통 이제 피로 골절 같은 경우가 초반에는 안 나오고 몇 주 지나야 돼요. 한 3, 4주 정도 지나야 피로 골절이 그제서야 보이긴 하는데 피로 골절 얘기까지 하면 이제 동영상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피로 골절은 통증이 좀 약간 다르게 인대형과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전문의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심각해 하다면 정말 오래가는 뭐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근육은 다치면 성장하고요. 인대는 다치면 재활하면 되는데 이런 뼈나 이런 것들은 수술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뼈나 관절은 다치면 수술이죠. 관절을 다치면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말로 근육은 다치면 성장하고요. 인대는 다치면 재활하고 재활 맞잖아요. 인대는 다치면 관절은 다치면 수술합니다. 그만큼 관절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들리는 말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 드시고 훈련하시기보다도 러닝하시기보다도 조금 많이 아프시면 관절 부위나 뼈 골절 부위는 많이 아프시면 꼭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 찍는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예.
한번 찍어보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MRI는 좀 비추천하는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MRI로 어떤 증상들이. 그거를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 네.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 판단에 맡기시도록 네. 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많은 분들 MRI 찍고 나서 비용이 많이 비싼데 네. 그 찍고 나서 너무 안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엑스레이 먼저 찍어보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병원에서 얘기해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 멀리서 오셨죠? 이것 때문에 멀리서 오셨잖아요. 예.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늘 올 때마다 조금씩 얻어가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왕복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긴 하는데 늘 그 이상을 얻어가는 기분이 있어요. 이제 찬스튜디오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이론에만 사로잡혀 있었을지 모른다. 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저도 참 올라올 때마다 재미있습니다. 네, 경험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았나. 이론도 분명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론과 경험은 뗄래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이 있는 거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상원 트레이닝과 함께 JRC 전주 런크루 많이 가입해주세요. 분명히 전주에서 보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핫한 크루잖아요. 지금. 전주에서 제일 핫한 크루입니다. 네, 핫한 크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좋았던 게 제가 그동안 진짜 공부를 나름 했다고 하는데 부족했구나. 그리고 더 하고 더 알아보고 또 최신의 자료들 왜냐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유튜브에 떠도는 것들이 정설은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뭐가 정답이고 뭐가 정답이 아닌 걸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최신의 것들은 그나마 시행착오되고 검증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최신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이핑이나 보강 운동 이런 것들. 저 처음엔 보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강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테이핑도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에 제가 이제 어떻게 SNS로 연락했을 때 테이핑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한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성원님한테도 듣고 곤텍스 가서도 듣고 저기 가서 듣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테이핑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걸 느끼고 그런 채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시선도 있다. 그다음에 헤스트레님의 이런 시선도 있다. 이런 시선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정답을 찾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뭘 제시해드리기보다도 생각을 해보시고 좀 잘 맞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는 거. 저는 처음에 테이핑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난 괜찮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많이 느끼고 나도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고집이 있었거든요.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고집이 있는데 이제는 고집보다도 좀 더 들여다보고 알아보고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찬스되었습니다. 네, 음성 트레이너한테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저걸 하지 말고 길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요 이거 인스타용입니다. 그럼 저도 이걸 해야겠네요. 짧게를. 어이씨 이거 밝아져. 좀 넣고 됐습니다.